제가 암을 인식하기까지 이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처음에 암 선고를 딱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사형 선고를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죠.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.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.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가 암이라는 단어, 1기든 2기든 3기든 말기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쬐끄만 부분이라도 암이라는 것이 내 몸에 있다 이랬을 때 받는 이 충격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. 그냥 그래서 그걸 사형 선고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. 그 암을 인식하기까지를 레벨을 제가 한 6가지로 만들어 봤어요. 첫 번째는 멘붕기입니다. 멘붕기. 이 멘붕기는 그 어린아이가 유아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유아기는 아이들이 이제 잘 모르는 때예요.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그런 단계예요. 그냥 겁만 나는 거예요. 이 검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겁이 나고, 그리고 그 검사를 어떻게 뭐를 하는지를 잘 몰라요. 그리고 그 어떤 몸의 그 부위에 따라서 어느 종류의 암이냐에 따라서 또 검사하는 게 또 다 달라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이 기간을 멘붕기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암 선고를 받고 그게 좀 오래 가요. 한 몇 개월 이상은 갑니다. 오래 가신 분은 1년도 그렇게 그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. 왜냐면 멘탈이 완전히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저도 그랬으니까요. 그리고 그 다음엔 열심기예요. 열심기라는 거는 식이요법도 하고 이 암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. 암이 무엇일까? 그리고 내 몸에 뇌종양, 폐, 어느 부위든 다 이렇게 스터디를 하게 돼 있어요. 당연히 하는 거죠. 살아야 되니까. 그러면서 점점 그 암에 대한 스터디와 자각을 하게 됩니다. 여기가 이제 유년기처럼 어린 이제 점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도 배우고 곱하기도 배우고 막 이러면서 책도 읽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이 열심기가 이제 그 두 번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한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우울기가 찾아옵니다. 우울기가 찾아오는데 이제 이때부터 반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왜 반항이 되냐면은 이 멘붕에서 오는 그 어떤 경직된 또 막 스트레스 또 어떤 공포, 이 암에 대한 공포는 이거는 따로 제가 다뤄야 돼요. 이게 굉장히 좀 스페셜한 에어리어이기 때문에 이 우울기는 이제 지친 거예요. 이미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,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돌아가는 어떤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참 개선이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식이요법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, 이게 몇 년이 가다 보면 아무거나 먹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반항기가 이렇게 발동이 돼서 이게 한두 번 이렇게 하게 되고, 그리고 이게 좀 지칩니다. 이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렇게 좀 지치게 돼 있어요. 자기 자신도 지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. 그 긴 터널을 우울기라고 합니다. 우울기. 근데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느 날은 저랬다가 막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 어떤 심리 상태가. 그렇지만 이미 유아기를 지나고 유년기를 지나고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멘붕기, 완전히 쇼크에서는 이제 벗어난 거고,
그리고 열심히 이것저것 이제 막 해먹고 또 막 그 건강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열심기는 지났어요. 이 우울기가 제가 봤을 땐 제일 위험해요. 이 그 암 치료나 회복이나 완치에 대한 어떤 끝이 없는 그 고통들,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혹시 전이가 됐거나 아니면은 이게 낫나, 내 몸속에 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울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우울기를 정말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우울기를 정말 잘 극복한 사람들은 이제 정리기에 돌아가요. 정리. 이 정리라는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선택과 집중. 그래서 어떤 거를 먹어봤더니 나한테 잘 맞고, 어떤 거는 좀 안 맞고, 또 운동도 이렇게 저 사람이 이제 낫다고 해서 나한테 추천을 했는데 그 나한테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나한테 맞는 걸 내가 개발을 하고 이게 터득을 해야 돼요. 내 몸을 내가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이제 혼자서 이 모든 걸 이해하는 그 정리기가 있습니다. 이 정리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.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나 이 몸의 치유,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왔을 때 그 정리기가 오는 겁니다. 이때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고, 명상, 긴 호흡, 스트레칭. 이 스트레칭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호흡이 되고 이 말초신경, 그러니까는 이 어떤 혈액을, 이 기를 끝까지 내 몸에 아주 그 손끝 발끝까지 다 전달한다, 이런 의미로 스트레칭을 하면은 정말 도움이 돼요. 이 기력이 없는 이 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심지어는 어떤 마사지 있죠. 저는 이제 마사지를 좀 자주 받은 편인데, 이 마사지가 내 몸이 스스로 그게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힘을 빌어서 이렇게 좀 근육을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털어준다거나 이랬을 때 이 온기를 느끼면서 이 혈액순환이 쫙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마사지도 자주 갈 수 없으니까 그 자기가 스트레칭을 해서 혈액이 그 손끝 발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움직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기본 체력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. 이 운동도 정말 중요한데 자기한테 맞는 것을 빨리 그 알아채고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. 운동도 남들이 하는 거 쫓아가다가는 정말 쓰러집니다. 이 천천히, 마음을 천천히 이렇게 단계별로 운동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. 그 다음 때는 득도기. 득도라는 거는 이제 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모든 것을 많은 스터디가 있었기 때문에, 그리고 몸의 변화, 그리고 어디가 얼마큼 아프다는 거를 이제 다 알아요. 모르는 게 없어요. 진짜 이쯤 되면은 한 4년 한 5년쯤 되면은 득도예요. 득도. 그래서 누가 암에 걸렸다, 아니면 누가 고혈압이다, 누가 당뇨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스터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식이 아주 풍부합니다. 그래서 아는 게 많아져요. 근데 이거를 자기만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. 막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요. 나는 이거 먹고 낫다. 나는 이 운동을 했더니 아주 막 했다. 나는 또 이 보조식품이 낫다. 이거를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싶은 때가 이제 이 득도의 그 레벨입니다. 이거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해탈입니다. 해탈은 5년이 넘거나,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바다를 넘어서 정말 그 어떤 육지에 도착했을 때 본인이 어떤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고난과 역경을 겪고 그 과정을 다 지나왔을 때
그때 정말 해산한다, 그냥 뭐 해탈한다, 이런 그 의미인데, 이 정도 되면은 5년 이상 6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본인이 이 모든 터널을 다 나오고 암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. 그런데 이분들은 정상인하고 같지 않아요. 이 암이라는 세계를 이미 극복하신 분들은 거의 정말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내공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. 이 암이라는 세계가 정신적인 게 굉장히 커요. 어떤 분은, 저도 그랬지만 암 선고 받을 때 쓰러지시는 분이 많아요. 왜냐면 숨이 멎어요. 그냥 사형 선고가 아니라 그 저승사자가 확 데려가는, 심지어는 어떤 공간 이동까지, 저는 그런 그 환각, 뭐라 그러죠? 환상, 그런 것도 그 체험한 적이 있는데, 이 의사 선생님이 앉아 있는 거하고 남편이 앉아 있는 거랑 제가 앉아 있는 곳이랑 제가 이렇게 붕 뜨면서 어디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, 이동이 분리가 되는, A와 B가 분리가 되는 그런 그 특이한, 그러니까 너무나 이 뇌에 자극이 있고 멘탈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, 그래서 막 쓰러지시는 분이 있고, 이 검사 기간 동안에 굉장히 체력 소모가 커요.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암을 가지고 있는, 기존의 암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이 검사 기간 동안에도 더 많은, 이렇게 좀 암덩어리가 커진다거나 암이 전이가 된다거나, 왜냐면 그 심리적인 이런 압박감,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, 막 이런 불안감, 이런 것들도 있고, 이 검사하는 게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. 이게 왜 이렇게 점점점 많아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, 어쨌든 그 검사가 굉장히 디테일이고 막 힘들게 해요, 이 환자를. 그래서 이제 제가 6가지의 어떤 레벨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, 대부분의 유아기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잘 몰라요. 그래서 뭘 먹으면은 낫다, 그리고 그 지식이, 그 암에 대한 아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. 유년기, 청소년기, 성인기, 이렇게 득도와 해탈을 이렇게 통해서 그 긴 터널을 나오신 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. 자연치료가 별게 없습니다.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몸이 면역이 생기고, 조금씩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,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. 이게 1년, 2년 이런 식으로 나아지는 거예요. 그것을 자연 치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특별히 자연 치유라는 거는 어떤 전문 의사나 아니면은 이 전문적인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이 4년, 5년, 6년 동안 이 본인이 아픈 부위와 또 병명이나 그것에 대해서 많은 스터디를 하면서 이 긴 터널을 지나오게 됩니다. 여러분,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내가 이 기간을 지나간다. 이 기간이 지나야 나는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다. 멘붕기가 당연히 올 거고, 왜냐면 너무 쇼크니까는 멘붕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걸 치료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열심기가 있어야 되고, 그것이 너무 지루하다 보면 우울기가 당연히 찾아오죠. 아프니까. 그러다가 막 이거를 정리하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진짜 그때야말로 집중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딱 어느 곳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면 3년, 4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기간을 차근차근히 보내야 내 암이 도망간다. 내 몸에서 걔네들이 나간다.
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기간들을 슬기롭게 지나가시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어봅니다. 저는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마음을 세팅을 했어요. 내가 내 몸에서 사리가 빠져나올 거다. 이 정도로 득도를 해야 되겠다. 소망입니다.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든 이 차트를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재밌게 봐주시고 더 좋은 말씀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 이걸 또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재밌게 풀어보는 암 투병 극복기 피리어드입니다. 감사합니다.